요즘 많은 또 여성분들이 예. 아마 감독님은 느끼지 못했을 수많은 상황에서 이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특히 얘기 들어보면 저희 와이프 얘기도 들어보면 지하 주차장에서 굉장히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기둥 옆에 누가 숨어 있을지, 누가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굉장히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굉장히 시작부터 말씀이 좀 많으시네요. 아 그래요?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네. 실제로 근데 진짜 뭐 무슨 지하 주차장이든 아니면 밤길이든 굉장히 많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실제하는 공포인지 아니면 좀 미디어 같은 거에 의해서 더 부풀려졌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공포감 갖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범죄들로부터 여성분들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 그걸 오늘 한번 좀 찾아볼 텐데 네. 범죄 심리학 전문가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의 오윤성 교수님 모시고 그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우리 오윤성 교수님 물론 뭐 대부분은 또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교수님을 접했겠습니다만 또 혹시 모르는 어린 친구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교수님 소개 좀 잠깐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과 함께 오늘 범죄를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지 네, 그걸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요즘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굉장히 그 미디어 뉴스들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미디어에서 다루는 만큼인지 아니면 실제 그 통계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사실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범죄 피해가 상당히 높아요. 네. 그 율이.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통계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 10명 중에서 한 8, 9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강력 범죄 중에서 이제 폭력 범죄를 빼고 네. 아주 이제 그야말로 흉악 범죄.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흉악범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성들보다는 여성을 갖다가 선호하는데 범죄 대상으로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여성 혐오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약한 상대. 즉 다시 말해서 뭐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뭐 운동으로 이렇게 다져진 그런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잘 접근을 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힘이 약한 상대에다가 플러스 성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 좀 더 가미가 되지 않았나.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성범죄 같은 경우는 뭐 한 99% 그렇게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좌우간 2021년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유독 그 여성들이 범죄 대상이 되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그 이른바 범죄자, 가해자들이 볼 때는 내가 좀 더 손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주기 때문입니까? 저는 심신미약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순간순간 어떤 상황 판단을 한단 말이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경찰관에게 직접 공격을 한다든가 얘기는 절대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약한 상대를 구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냐. 또 그럼 네네. 약한 상대가 있다 하더라도 주위에 사람들이 많다든지. 그럼 또 안 하겠죠. 예. 또 뭐 바로 옆에 뭐 순찰차가 지나간다든가. 그거는 이제 본인들 나름대로 순간순간 판단해가지고 네. 적어도 이제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자기가 어떤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기가 의도하는 그 범죄를 갖다 저지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 그 상황, 그리고 그 대상 이런 것들이 이제 확률론적으로 네. 이렇게 맞아 떨어질 때 범행을 하는 거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죠. 진짜 심신미약이라면은 한 정오쯤에 서울 경찰청 건물 앞에서 드웨인 존슨이나 마동석 씨를 상대로 공격을 해야 심신미약 아닌가요? 그건 심신상실이죠. 미친 거죠, 미친 거. 가끔 뭐 난 분노 조절장이다 뭐 이런 애들도 그런 분들 앞에서는 분노 조절이 잘 돼. 분노가 안 나오죠. 그거는 본인들도 잘 몰라요. 왜 화가 분노가 안 나는지. 괜히 그냥 눈을 깔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성 대상 범죄에서 교수님이
포착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오늘 말씀 주시고자 하는 그 주제 어떤 거라고 저희가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범죄는 나를 피해가지 않는다.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알아차림. 네. 이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 같은 걸 보면 야간 투시경을 끼고 싸우는 사람과 네. 그냥 어둠 싸우는 속에서 그냥 싸우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스스로의 방어적인 야간 투시경을 눈에다가 쓰고 만약에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 범죄가 나를 피해갈 수가 있죠. 아,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두운 뭐 골목길이든 뭐 이런 데를 걸어가는데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으면 물론 그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는 걸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범죄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럴 때 그냥 편의점으로 갑자기 확 들어가서 그 상황을 좀 모면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은 본인이 정신이 맑을 때 그런 행동을 하는데 네. 만약에 이제 본인이 술에 취해 있다든지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주위에 가로등이 없다든가 또 이제 또 뭐 자기 남자친구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옆에서 보호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변수에 따라서 네.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옆에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네.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해준 얘기가 기억나는데 그 한문 시간이었나요? 군자는 대로행이라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자는 이제 옳은 길을 간다. 큰 길을 간다. 뭐 이런 건데 그분이 그렇기도 하지만 실생활에서도 그렇다. 예를 들면 이제 요 골목길로 가면 조금 저녁에 골목길로 가면 좀 지름길이고 그렇죠. 큰 길로 가면 괜찮다. 그런데 사실은 웬만하면 이제 골목길로 가려고 하는데 골목길에 가까우니까. 가면 이제 그분 말씀으로 이제 범죄에 노출이 된다 이거죠. 아무래도 조금 안 보는 데니까 뭐 해코지 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미연에 이제 방지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게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범죄가 나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면 제가 이제 피해야 되잖아요. 주로 그럼 어떤 뭐 시스템, 어떤 메커니즘, 범죄의 메커니즘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야 그걸 잘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범죄가 그 성립이 된다. 범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소위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서 발생될 수 있는 이 대면 범죄 네.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동기화되어 있는 범죄자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나는 범죄를 저질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생김을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대상 표적이 없으면은 집에 가야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대상 표적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위에 보호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 경찰차들이 순찰을 돈다든지, 뭐 남자친구가 있다든가, 남동생이 뭐 데리러 왔다든지, 아버지가 뭐 딸을 데리러 왔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그 범죄를 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이 겪어야 할 넘어야 될 산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그런 그 어떤 선택을 하지 않죠. 그 화성연쇄 살인 사건에 있어서 그 이춘재 같은 경우도 다니면서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보고 만약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있어서의 어떤 그 생활 동선상에 있어서의 확률론적인 그런 그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된다.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좀 확률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범죄 발생 확률을.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되겠군요. 범죄는 나를 피해가지 않는다. 순식간에 지금까지 교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런 어떤 학식과 덕망을 한순간에 상업화시키는. 그게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이 모든 굉장히 왜냐면 범죄라는 게 아주 다양한 상황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채널, 이 컨텐츠를 통해서 그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실 수는 없는데 바로 이 책 안에 모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기에 잘 보시면 여성의 안전을 위한 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범죄 피해자들이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요령만 좀 터득을 하면
본인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뭔가 좀 전파가 되면 네. 이 사람들이 책을 봄으로써 알아차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책을 쓰게 된 것도 그런 어떤 그 배경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책을 살 테니까요. 저 중에 몇 개, 한두 개 정도만 소개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책을 접근하는데 더 도움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요즘에는 이 자녀들이 옛날에 이제 부모들하고 같이 살지 않고 네. 따로 떨어져 나와서 독립적으로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네.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큰 문제가 없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지금 뭐 원룸을 빌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최근 들어가지고 이 범죄자들이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을 범죄 표적으로 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뭐 그래도 부모랑 같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덜한데 타겟이 많아진 거군요. 타겟이 한마디로. 훨씬 많아지고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라고 보는 네. 거죠. 그게 지금 혼자 사는 여성들의 그 숙소에 이제 그 침입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보통 보면 남성들과 여성들이 이제 좀 사귀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뭐 남성과 여성이 사귀면서 본인이 뭐 좋으면 더 사귈 수도 있고 거기서 뭐 어느 정도 자기 선택 권리가 있잖아요. 네. 싫으면 헤어지는 거고요. 네, 싫으면 헤어지는 건데 근데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스토커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하고 사귀는 건 자유인데 헤어지는 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너의 선택이 아니고 나의 선택이거든요. 네. 본인의 선택에서 벗어났을 때 뭔가 이제 해꾸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그 남성들 같은 경우는 뭐 젊다고 이렇게 저렇게 스토커를 하고요. 나이가 뭐 많다고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나이가 70이 된 사람도 스토커할 수 있고. 이혼을 한 그 전처에 한테 가서 맞아요. 폭력을 쓴다든지 네. 또는 흉기를 뭐 낸다든가 이렇게 네, 해가지고 실제로 처벌받은 그런 그 사건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 어떤 존재 자체가 생각이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뭐 어떤 차이입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진화 심리학에서 보게 된다면 이 여성들과 남성들 사이에 있어서 어떤 사귀다가 또는 뭐 결혼을 한다든가 이렇게 그 쭉 해오는 과정에서 네. 남성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여성들이 다른 남성들과의 어떤 그 성적인 그 관계가 있는가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진화 심리학에서는 옛날 같은 경우는 DNA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통계에 따르면은 한 20% 정도가 자기 자식이 아닌 사람을 자기 자식으로 알고 키우는 아버지들이 있었다는 거죠. 역사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한번 남자 입장에서는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는 자기 자식인 줄 알고 다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키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집에 사는 아저씨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네. 이제 반대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성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그런 것들보다는 중요한 것이 그 남성의 마음이 상대에 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게 굉장히 커요. 그 근본적인 차이가 확연하네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옛날에 이제 그 원시 생활을 하면서 남성들이 바깥에 가서 사냥을 해서 뭐 물건을 이렇게 가져오고 또는 뭐 고기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딱 돼가지고 만약에 이 남성이 생각을 바꾸잖아요. 네. 그러면 임신한 아이들이 다 데리고 맹수가 나타났을 때 그 남성이 그 앞에서 막아주면서 빨리 도망가라라고 보호를 안 하고 혼자 도망을 가버리면 자기 아이들 포함해서 다 전부 맹수의 밥이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진화 심리학적인 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차이,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시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교수님, 그럼 만약에 어떤 여자분이, 젊은 여자분이 남자를 사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초기야. 초기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초기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앞으로 스토킹으로 발전할 수도 있거나
이런 경우에 징후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징후를 갖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이제 그 사람이 그걸 갖다가 아주 교묘하게 숨겨놓으면은 또 이렇게 상당히 집어넣은 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이 여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해주는 사람들. 아, 네. 그런 놈들 조심해야 돼. 우리 그 장 감독님 결혼하셨습니까? 네, 네, 했습니다. 우리 정 프로님. 저 했습니다. 예. 자, 결혼을 처음에 하시기 전에 연애를 하실 때 네. 그 사모님들한테 네. 그 전력 투구할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 두 예, 분이. 예, 예, 예. 예, 근데 그 어떤 패턴을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을 수가 있는지. 불가능하죠. 그 정도는 안 되죠. 그렇죠. 예, 예. 예,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거의 그 인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근데 그걸 갖다 과도하게 잘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성들이 거기에서 판단을 잘 못해요. 아, 이게 약간 그 우리가 생각할 때 황장군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누굴 은행나무 기다리는데 은행나무 그 자리에서 아, 예. 몇 날 며칠 비 맞고 눈 맞고 막 이런 사람. 저는 몇 개 좀 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응. 이 여성한테 넌 내 거 이런 얘기 자주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난 이 말도 난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어떤 그 소유 뭐 이쪽으로 가면 그런 사람들 전 조심해야 된다. 하나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랑 이제 비슷한 건데 여자친구의 옷차림에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그런 애들이. 너 이렇게 치마 짧고 난 남자들이 너 이렇게 다리 보는 거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애 초반에는 그런 말들이 이 남자 널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여성분들 가끔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거 되게 위험한 거다.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아, 저도 비슷한 거 약간 생각나는데. 네. 왜 지금 어디야? 거기 어디야? 지금 몇 시인데? 저는 안 되면 막 40통씩 하고 이런 애들 있죠. 그리고 막 집에 빨리 들어가라고 요즘에 얼마나 험한 세상인데 막 이런. 그런데 그거는 남녀 관계뿐만 아니고 인간 관계가 다 똑같아요. 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네네. 자식한테도 계속적으로 전화해서 너 어디냐 들어오라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가출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 처음에 너무 잘해주고 아니면 자기 막 유독 구속하면서 야 내가 더 너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야라고 핑계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제가 볼 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가? 누가 그 남자들이 네. 자기가